자, 일단 화면 띄우는 거랑 그다음에 끄는 거, 종료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게임 시작하면은 이렇게 크기는 고정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배웠던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파이게임 초기화를 위해서 파이게임에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한번 써줘야 돼요. 초기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게임 화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배운 리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빈 리스트 객체 만드는 거죠. 여기서 가로는 400을 주고 세로는 한 900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변수를 써서 자, 파이게임에 디스플레이에 자, 셋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요 객체를 넘겨준다. 자, 요거는 게임 화면의 크기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 게임 내에서의 설정 변수 자, 클락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파이게임의 타임 클락 그 다음에 우리 컬러는 블랙 컬러로 뭐야 이거 일단 이렇게 주고요. 컬러를 일단 RGB 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라고 해서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색상 코드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우리 색상이 이 색상은 RGB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일단 시스템 exit 값을 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통해서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시스템 exit 값이 0일 동안에 무한반복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무한반복. 그 다음에 FPS 설정. 자, 이거는 한 5 적을까 일단. 이거는 프레임 속도를 말합니다. 그 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그 깜빡깜빡거리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 속도를 일단 말하는 거고요. 자, 입력은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의 감지를 우리가 요거를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폼은 통해서 이벤트 인 파이게임의 이벤트.get 이라고 하는 함수. 만약에 이벤트 파이게임의 요거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 exit의 값을 1로 준. 자, 그러면 여기가 요 조건에서 참이 일어나면은 1로 값이 변경이 되면서 이 무한반복은 그때 종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화는 이제 입력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사 작업 그리기. 이거는 그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스크린 필이라고 해서 그 안에 색상을 블랙 컬러로. 근데 우리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다가 변수를 잘못 줬네. 잠깐만. 이렇게 주고
이거 따라치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보시고 나서 이따가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은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그다음에 종료.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화면이 색깔이 여기서 우리가 얘를 끄면은 게임이 꺼지고요. 요 색상이 있죠. 요 색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줘볼까? 자 이렇게 주면 검정색으로 나와요. 요 색상표에서 아마 검정색이 있을 텐데 보시면은 000이죠? 이렇게 주면은 색상은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이는 요거 있죠? 현재는 일단 X 버튼을 눌렀을 때 꺼지는 현재 형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 게임. 자 이런 거 그냥 보시면은 게임 시작 화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려놓은 파이게임 요 다큐멘트 안에 문서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쓴 거. 뭐 썼죠? 디스플레이 플립 이런 거 보시면은 요 안쪽에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함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런 거 그냥 파이게임의 이벤트 라고 하면은 종류가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X 버튼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요걸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키업이나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킵다운 같은 것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요거 자 요 이벤트는 윈도우의 X 버튼을 눌렀을 때 즉 요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파이게임을 종료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코드를 보면은 일단 무한 반복이 되면서 계속 실행되다가 여기에서 이벤트 중에 요걸 만난다면은 요 값이 1이 됨과 동시에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 반복이 끝나죠.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게임은 종료가 된다 라는 거. 요거는 이 반복문 안쪽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즉 이 반복이 무한 반복이 아닐 시에는 종료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 여기에다가 0을 넣어줬을 때 즉 이 변수의 값이 0일 때 0과 같다면은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근데 언제 이 값이 1로 된다? 이벤트 타입에서 우리가 이 X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이 값은 1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한 반복이 멈추면은 이 코드 다음에는 여기가 실행되겠죠.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무한 반복에서 이 반복이 끝나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문 안쪽에 코드가 다 들어와 있는 거를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기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의 크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한 600 넣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화면은 요 크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 요 정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말하는 400은요 요 값을 말해요. 가로 x값 그 다음에 900은 y축 요게 900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원래는 여기 안쪽에다가요 400, 900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배운 리스트를 통해서 담아두는 형태 이 안쪽에는 400과 900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400이랑 900이 남겠죠? 최대한 우리가 배운 변수, 그 다음에 조건, 반복,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클래스나 객체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볼 거는 자, 이런 것들은 다 파이 게임에서 앞에 파이 게임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파이 게임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 이게 뭐 하는지만 알면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단 이게 파이 게임에서 존재하는 어떤 함수의 호출인 거예요. 일단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보게 되면은 뭐 하는 건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 게임 화면 띄우기를 먼저 해본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잠깐만요. 자, 요번에 이제 그 프레임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블랙 컬러 해놓고 그냥 컬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임의의 숫자 1, 2, 4 그다음에 4, 5, 3, 2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K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변화 자, K 값을 1씩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나눠 떨어진다. 그랬을 때 컬러에다가 컬러 블랙 컬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else 그다음에 컬러의 값을 컬러 뭐라고 해놨더라? 그냥 컬러라고 해놨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컬러니까 R 컬러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프레임 속도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뜻해요. 여기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프레임을 한 60을 아니 한 10을 줘볼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고요. 10을 주면은 그리고 여기서 60을 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변한다. 프레임이 뭐라고 했죠? 깜빡깜빡거리는 거. 1초에 몇 번씩 깜빡거리는가. 그거 이제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프레임은 그냥 60 주고요. 요거는 컬러는 여러 개 줄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쵸?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또 제가 한 거를 올려놓을게요. 프레임 관련 프레임 속도 그러니까 이 안쪽에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얼마나 깜빡깜빡 거리는가 그걸 어떤 걸 통해서 주는가 자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 우리 화면은 이거는 그냥 없앨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는 이 컬러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블랙 컬러만 넣어줄 거예요. 나중에 뭐 색상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딴 걸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게임이 이렇게 실행되면서 이런 세팅 같은 것들 너비 높이 같은 거 그리고 요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에 색상 채워놓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파이게임 윈도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파이게임 안에 다 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변수를 하나 써서 해볼게요. 자,
타이틀 여기다가 뭐 넣어줄까요? 어떤 이름을 해볼까? 파이게임에 오늘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0807 이렇게. 얘는 뭐다? 파이게임 실행 시 상단에 나오는 게임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써서 볼까요?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자, 파이게임 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set 캡션 이 안쪽에다가 타이틀을 남겨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엔 뭐가 남는다? 이 자리엔 결국에는 요렇게 요게 치환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다 주는 게 좋겠다. 이거는 게임 제목.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거 썼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파이게임에 이런 거 뭘까? 라고 검색해보면은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기능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여기만 봐도 자, 파이게임에서 파이게임.displaySet caption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죠. 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고 있으니까 함수 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파이게임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게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임포트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파이게임 점을 붙이죠. 그러니까 파이게임 안에 뭐뭐뭐라는 함수를 나는 호출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게임창 상단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변경해서 사용자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또는 게임의 버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썼죠. 지금 보시면은요, 바로 써놓고 이 안쪽에 그냥 이렇게 넣어줬어요. 문자로. 그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변수의 값을 넣어줬죠. 그죠? 변수의 이름을 넣어줬죠.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변수를 이렇게 넣었다. 아무튼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된다라는 거. 검색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자, 일단은 바탕 화면에다가 하나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py라고? 아니다. 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이니셜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니셜 넣어도 상관없어요. 페이지 y라고 저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니셜 폴더 이렇게 바탕화면 하나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요 바탕화면의 경로 있죠. 요 경로는 폴더를 열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자, 메모장 하나 열어서 이렇게 그냥 붙여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표시가 원래는 역슬래시예요. 근데 메모장에서는 슬래시로 나옵니다. 이거 원 표시로 나와요. 지금 여기에 원 표시로 나와 있는 거를 슬래시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구글에다가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비행기 jpg 한번 해볼까요? png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비행기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 뭘로 가져올까? 그림은 뭐 가져오기 나름이지만 웬만하면 위쪽을 보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리는 위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 화면은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바탕 화면이 게임의 화면 자체가 어두운 색이라 조금 밝은 계열의 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져오실 때는
요걸로 할까요? 요거 우클릭했을 때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요거를 눌러보면은 지금 JPG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그냥 뭐라고 할까? 에어라고 할까? 에어? 아닌데? 에어는 좀 그런데? 뭐가 좋을까? 영어로? 이름은 나중에 짓고 a.jpg라고 할게요. 그냥 일단 a.jpg.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그 이니셜 폴더 있죠? 거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요 안쪽에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지금 파일의 이름은 .jpg예요. 그죠? 그리고 저장. 그럼 요거 열어보면은 우리 이니셜 폴더에 요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뒤에 확장자는 .jpg예요. 자, 일단 보시고 이미지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제목까지 해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 여기서 할까? 자, 게임 내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온다. 자, 경로는 본인의 해당 이미지 파일이 있는 곳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들게요. 파일 게임에 이미지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 다음 이 안쪽에다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감싸둔 상태에서 우리 아까 메모장 있죠? 여기에 자 C 드라이브의 유저스라는 폴더에 어드민의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KGY라고 하는 제 이니셜 폴더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a.jpg가 있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컨버트 알파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최적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또 뭐가 필요하다? 자, 불러온 이미지의 크기를 뭘로 조절해 볼까요? 일단은 100으로 한번 그 픽셀로 조정을 해 볼게요. 자, 파이게임의 트랜스 폼, 그 다음에 스케일, 여기다가 히어로,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다가 사이즈를 주는 겁니다. 우리 히어로의 이미지 크기를 말하는 거, 가로 세로 픽셀.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화면에 그려야겠죠. 불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그리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스크린. 자, 블릿.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히어로의, 자, 이게 여기다 뭘 써줄 거냐면요. 자, 우리 게임 화면의 주인공 이미지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의 위치는 200에 300에 하는 해당 위치에 그려줘요. 여기에 그려줍니다. 기네. 이거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X좌표, Y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우리 이미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200은 뭘 말해요? 여기서 가로에 200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300은 이만큼 중에서 여기가 300에 위치한다는 거죠. 200에 300. X, Y 좌표값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원래 기존에 200에 300, 그러니까 X축 기준 200, Y축 기준 300에 우리가 이제 그 불러온 이미지를 거기다가 그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화면에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면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지 우리 화면에 보입니다. 근데 위치가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 어디였어요? 이쯤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픽셀을 80으로 바꿔볼게요. 자, 80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요거 위치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실행. 자, 어때요? 조금 뭔가 왼쪽으로 좀 가있죠, 일단? 그리고 여기서 게임의 화면도 한번 바꿔볼게요. 500에 1000으로. 자, 그러면은 어때요? 아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치에 현재 와 있어요. 현재 뭐다? 요구까지 완료했으니까 지워놓고 현재 게임 화면 중앙 하단부에 이미지 그리기 성공.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도해봐야 될 거.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될까 이제. 자, 게임 화면 또는 이미지의 크기가 전에도 항상 뭐다? 이거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이렇게 좀 내려놓을게요. 하단부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자, 요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코드 전체를 일단 봐야 돼요. 자,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여기가 게임 화면의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곳이고요. 사실 이거는 큰 의미 없죠, 그죠? 아, 여기가 아니고 요거 타이틀은 그죠?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기 이제 뭐 프레임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려주는 이때, 그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 위치하게끔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게임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요 사이즈가 바뀌어도 우리의 그러니까 화면의 크기가 변하는 거에 상관없이 게임 화면 하단부에 얘가 계속 위치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일단 우선 먼저 해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좀, 다시 한번 아마 영상에는 조금 빨리 영상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제가 실수로 영상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안 눌러놔가지고. 자, 기존에 이제 히어로의 여기다가 그려줄 때 여기다 고정값으로 위치를 200이랑 300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이쯤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다 놓기 위해서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화면에 맞게 고정값으로 바꿔줬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 게임 화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요 위치가 아닌 뭐 왼쪽으로 쏠려 있거나, 그쵸? 혹은 뭐 이렇게 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히어로의 X좌표와 Y좌표 이 두 값은 뭐냐? X값과 히어로의 X, Y축 어디에 그려질 건가? 그 위치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식이 된다는 거죠. 간단한 공식. 그래서 히어로의 너비와 높이는 히어로.getSize. 자, 결국에는 이 안쪽에 요 픽셀 80 곱하기
80, 이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get 사이즈를 하면은 첫 번째 값인 요거는 이렇게 너비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80은 높이로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이 프린트를 주석을 해제해서 실행만 하면은 아래쪽에 아마 이렇게 너비 높이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나 혹시 이거 제가 올려드리면은 주석 해제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값이 너비고 여기가 높이. 잘 들어왔는가, 잘 가져왔는가 얘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X축 어디에 그려줄 건가, Y축 어디에 그려줄 건가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자 보면은 이렇게 반올림 해주는 함수다 라는 거. 그래서 참고해서 이 함수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x와 y, 즉 우리가 어디에 그리는가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원래 여기에 숫자로 상수로 박아뒀죠. 고정값으로. 그죠? 그거를 좀 유연하게 바꿔준 거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화면이 넓어지거나 또는 위아래로 높아질 수 있어서 크기가 변화하는 크기에 조금씩 맞춰가기 위해 이런 식으로 좀 해줬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려진다 라는 거.